진짜 가벼워요. 얘가 다 말랐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게이지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딱 맞게 좀 더 여유 있게 떴으면 카운트하기 쉬웠을 텐데.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수축이 한 코 있고 한 단씩 수축이 되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도안이 제시하는 것보다 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바늘 사이즈를 늘리긴 좀 그렇고, 아무래도 실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얇은 실, 그것도 하나로만 하려고 하니까는 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름 느낌을 많이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을 내고 싶거든요. 약간 살도 비치고, 그래서 가볍게 입을 수 있게 이합으로 떠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서 단을 좀 조정을 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실이 얇긴 얇아요. 근데 좀 비치는 느낌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은 실로 케미소를 떴는데 그건 이합으로 떴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얇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1합으로 시도를 하고 단수를 조정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든 되겠죠. 지금 암홀 부분, 뒷판의 암홀 부분을 하는 중이고요. 여기 늘림이 슬슬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게이지가 잘 안 맞아서 혹시나 다시 풀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실을 한번 해놨고요. 혹시 풀러야 되면 여기까지 풀고 다시 늘림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 해놓고 쭉 떠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판, 오른쪽 앞판 요 정도 떴고요. 지금 33단입니다. 단수 체크하면서 뜨고 있는데 뒷판 여기 마무리할 때 여기까지 뜰 때 게이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원작에서 제시하는 센치가 안 맞으면 이제 좀 줄여서 뜨려고 했는데 뜨다 보니까 원작이 제시하는 단수만큼 뜨게 됐어요. 길이가 딱 맞게 돼서 제가 뜨면서 좀 더 촘촘하게 뜨게 된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앞판도 비슷한 느낌으로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 되면 조금 줄여서 뜨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 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이거 150cm인데 떠야 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자꾸 치렁치렁 움직이고 밑에 여기 막아둔 애들도 계속 같이 걸려가지고 너무 성가시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결국에는 짧은 케이블이랑 요 마개까지, 뭐 마개는 이거 괜찮은데 약간 빠질까봐 조마조마할 때가 있긴 있어요. 좀 세게 걸리면은. 그래서 마개까지 사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프로젝트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자, 계속 꼬여가지고 케이블이 실이랑 밑에 묶어둔 애랑 계속 꼬여서 약간 성가시지만 처음에만 그렇고 뜨다 보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 서술형으로 가다가 이 앞판 늘림까지 가는 곳까지는 차트로 돼 있어요. 차트를 보고서 떠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차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그리고 설명도 잘 써져 있어서 어렵지 않고요. 중간중간 늘림 단수를 잘 체크해서 하면은 그래도 꽤 편하게 뜰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뜨는 거는 대바늘은 처음인데 생각보다 그래도 쉬워서 다행이에요. 약간 초보자한테 딱 맞는 수준의 차트라고나 할까. 이제 더 마저 떠볼게요.
윗부분 다 뜨고 이제 몸통 부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아물 부분 다 떴고요. 윗부분에 약간 파임이 있고 이쪽에 이제 몸통 다 이어서 뜨고 있어요. 뜨던 과정이랑 도안을 같이 얘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먼저 도안은 양쪽 어깨를 먼저 뜨고 연결해서 뒷판 아몰 아랫부분까지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판을 연결해서 떠주는데요. 동영상 링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면서 뜰 수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떴습니다. 그렇게 뒷판 아몰까지 뜨고 나서 앞판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늘림도 되게 규칙적이고 이 양 끝 외에는 가운데는 다 메리아스틱이어서 차트 읽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차트에 대한 설명도 이제 초반에 다 써져 있어서 그거를 좀 찬찬히 읽어보고 뜨면 초보자분들도 무리 없이 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뭐 앞뒤 다 겉뜨기여서 편하고 이제 여기는 메리아스고 이 부분만 조금 다른 정도? 근데 그것도 한 2코 정도여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차트가 한 90 몇 단까지 써져 있고 85단 정도까지 뜨고 뒷판이랑 이어주라고 써져 있어서 뒷판이랑 이어주고 이제 이었으니까 일자로 쭉 뜨면 되겠구나 하고 한 2단 정도를 신나게 떴는데 생각해보니까 차트에 떠야 할 단이 한 대여섯 단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다시 이제 앞에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읽었는데 연결하고 차트에 나머지 5단을 떠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도 늘림이 있더라고요. 신나게 떴던 2단을 풀어주고 다시 차트에 맞춰서 떴습니다. 그래도 일찍 알아서 다행이었어요. 뒷판에는 제가 단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앞판에는 단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마커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에 차트에서는 한 70 몇 단까지 뜨면 18cm가 된다라고 써져 있었는데 저는 한 60단 정도에서 18cm를 조금 넘어버려가지고 10단 정도 덜 떠준 거죠. 늘린 부분은 큰 차이 없이 떴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주고 리본을 만들어서 앞에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마저 떠볼게요. 이제 길이감이 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뜨고 있는 중입니다. 원작 디자인은 크롭탑 형태인데 허리를 가려주는 디자인을 선호해서 좀 더 길게 뜨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번째 볼이고 앞으로 한 2-3cm 정도만 뜨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떴으니까 바늘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나무 바늘은 원래 좀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진짜 옛날에 막바늘로 소품을 하나 떴던 기억에 그 바늘이 진짜 뻑뻑하고 거칠어서 불편했었거든요. 그때는 대바늘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아마 힘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바늘도 상태가 뭐 그렇게까지 좋은 바늘은 아니었어서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기억 때문에 대바늘을 다시 시작할 때 스틸 바늘의 존재를 알고 고민 없이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바늘 시작하고서 쭉
치아오구 스틸 바늘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덕분에 대바늘의 재미를 좀 알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워낙에 뜨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스틸 바늘만 쓰고 있었는데 이게 뜨다 보니까 또 이 실에는 좀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힘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꼭 잡고 뜨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스틸 바늘에 더 잘 미끄러지는 실이 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요즘 나무 바늘도 너무 예쁘고 잘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거칠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해서 하나 사서 테스트라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무래도 그동안 써왔던 치아오구가 많이 뾰족한 편이니까 너무 뭉툭한 건 피하고 싶었고 이 바늘 길이는 제가 지금 치아오구 5인치를 주로 사용했는데 4인치를 조금 사용해보고 싶어졌고요.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 제가 치아오구 살 때 사이즈 하나를 4인치랑 5인치 둘 다 사서 비교를 해보고 5인치가 맞아서 5인치로만 샀는데 요즘은 이게 뭔가 길다는 느낌이 있어서 4인치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치아오구 반부를 살 수도 있긴 한데 왠지 다른 브랜드도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리고 캐리시, 타쿠미, 히야히야 정도로 추려졌고 사이즈를 하나 사서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일본 여행이 잡혀 있어서 그럼 거기 가서 타쿠미랑 캐리시를 한번 봐야겠다 했거든요. 저희가 일정이 좀 빡빡하고 가족 여행이어서 여러 군데 가서 찾아보지는 못하고 딱 한 군데 갔던 게 카마타역 근처에 있는 엄청 큰 유자와야를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워낙에 크니까 캐리시나 타쿠미 중 하나는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개별 바늘은 아예 품절인지 뭔지 그냥 없었고 세트도 박스가 약간 망가져 있고 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쉬워하면서 호텔에서 이제 가격대를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크래프티 라마라는 사이트에서 캐리시를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 하나당 2파운드니까 달러로 한 3불도 채 안 되고 하나로는 4,000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면서도 일단 이 정도 세일이면 다 담아야겠다 하고 바늘 사이즈 7개 그리고 케이블 2개, 히야히야 스티치 마커까지 해서 배송비 포함 거의 50파운드에 샀어요. 이제 물론 제가 거기서 산 케이블은 120cm, 150cm여서 너무 길어서 결국에 중간에 짧은 걸 사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자주 쓰는 바늘 사이즈를 전부 사고도 그 정도면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살짝 도박이잖아요. 이게 저랑 안 맞으면 뭐 4인치여서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무 바늘이 안 맞는다든지 뭐 끝이 너무 뭉툭해서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건데 이게 검색도 거의 한 2달을 했고 일본에서 막상 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하니까 좋은 가격이 보였을 때 혹해서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바늘을 사게 된 계기고 이제 사용감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 스와치 뜰 때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가볍고 진짜 가벼워요. 스틸 바늘에 비해서 당연히 가볍기도 하겠고 심지어 바늘이 더 짧잖아요. 4인치니까. 그래서 더 그 차이가 확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이 4인치 바늘이 잘 맞았어요. 뭐 5인치 바늘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오히려 앞으로 나무 바늘은 다 4인치를 구매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생각보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치아오구 스틸과 조금 비교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캐리시가 당연히 좀 더 뭉툭하고요. 그렇다고 못 쓰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치아오구를 쓰다가 캐리시를 쓸 때 그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적응이 되는 느낌? 중간에 그 늘린 부분에서는 약간 뻑뻑하게 뜨느라 조금 버벅된 것도 있는데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리뷰에서 여기 바늘이 물러서 찍힘이 많다는 리뷰를 몇 개 봤는데 아직까지 저는 찍힌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뜨면서 체크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띄게 찍힌 자국은 없고 아무튼 제가 이거 하나만 아직 떠봐서 그런가 이게 좀 더 무늬도 있고 하는 거면은 더 이런 게 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단점이 조금 나오는데 제가 이 바늘을 사용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엄청 많이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 사이즈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게 각인이 아니고 프린팅인데 이게 벌써 많이 흐려졌어요. 이 3.75mm 바늘은 원래도 조금 연하게 찍혀있긴 했어요. 다른 바늘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거 하나 떴는데 벌써 이렇게까지 흐려지다니. 여긴 진짜 많이 흐려진 정도로 사진을 첨부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제가 중간에 발견한 건데 제 생각엔 이 바늘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안뜨기를 뜨다가 여기 살짝 바늘이 걸리는 거예요. 끝에서 이렇게 탁탁 걸리더라고요. 그 뭐지 하고 이 바늘 끝도 봤는데 바늘 끝도 멀쩡하고 코팅도 아직 잘 돼 있고 왜 그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약간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진짜 미세하게. 그래서 안뜨기 할 때도 매번 느낀 건 아니고 진짜 어쩌다 한번 느꼈는데 찾지도 못하겠어요.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통 나무 바늘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건지 아니면 제가 불량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량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갈라지는 게 더 심해지지 않게 하려면 왁스를 발라주는 것도 좋대서 아주 조금 실험 삼아 해봤어요. 이 코팅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해보자 하고 진짜 조금 말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그 갈라졌던 부분도 아직까지는 거슬림이 없어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왁스가 갈라진 걸 막아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 바늘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줘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외에 제가 리뷰로 본 거는 진한 색실로 뜨면 바늘에 물이 들어서 색이 변한다는 거였는데 그 변색된 사진을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게 떼탄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피해보려고요. 이제 케이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캐리시 케이블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전형 스위블 케이블이어서인 것 같아요. 치아오구는 케이블 연결할 때 핀에 구멍을 꽂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캐리시는 핀 없이 그냥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빠져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풀릴 일도 없고 줄 꼬임도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치어오구를 쓸 때 이게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요, 케이블이. 그리고 그게 워낙 부드러워서 꼬인다는 생각도 잘 안 들었어서 이게 와 이거 최고다 할 정도의 감동은 없었어요, 사실. 그 치아오구를 쓰면서 너무 잘 풀려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안 풀린다는 걸 아니까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케이블의 그 자기 주장은 레드 케이블보단 있는데 저는 심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 케이블 색깔은 캐리시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캐리시 롱 케이블이라 약간 노란기가 있는데 일반 캐리시 케이블은 투명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단점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걸림이에요. 그 치아오구라고 실걸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캐리시는 치아오구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지어 제가 얇은 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잘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른 바늘이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비교를 해볼 텐데 이 정도가 실걸림이 심한 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레드 케이블에 비해서 살짝 더 있는 편인 건지 비교가 안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하여튼 지금은 실걸림 없이 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사이즈를 거의 다 사서 정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정가를 주고 살지는 모르겠어요. 정가 주고 사는 거라면 아마 히아히아를 사서 비교해보고 결정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세트보다는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필요한 사이즈를 개별로 사는 거를 좋아해요. 비용적인 면으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긴 한데 실 사면서 괜히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 느낌도 나거든요. 그리고 세트는 보통 케이스가 같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케이스도 직접 만들고 싶어서 케이스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치아오구 담는 케이스도 사실 이거 처음 만든 거라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직접 만들어서 더 소중하고요. 제가 원하는 색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캐리씨는 지금 이렇게 틴 케이스에 넣어뒀거든요. 근데 언젠가 캐리씨도 이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요. 아직 디자인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 틴 케이스가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안 만들고 있긴 한데 언젠가 만들 생각입니다. 언젠가. 네, 저의 개인적인 캐리씨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저 떠서 이 탑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